안녕하세요. 프레이리 온라인 강연회에 참여하게 된 2학년 8반 조은서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고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현실세계 너머에 이상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즉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데아는 이상세계 또는 존재의 참모습,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물의 본질과 객관적인 실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을 그렸는데 이 동그라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동그라미, 즉 이 모든 동그라미들을 대표하는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는 이 동그라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동그라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진짜 존재의 참모습은 현상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참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데아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데아계는 사물의 완전한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데아계에 있는 사물의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방을 해서 개별적인 사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방하여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가변적입니다. 꽃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꽃들이 있겠지만 이 장미꽃, 데이지꽃이라던가 이런 꽃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뭔가 나열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딱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이 꽃의 본질은 이데아에 개해 있고 이 개별적인 사물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데아계가 아닌 사물에서의 현상계에서의 꽃들은 뭔가 폈다가 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이데아계에 있는 꽃의 실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꽃을 현상계에서는 감각적인 경험, 뭔가 만지고 뜯어보고 할 수 있겠지만 이데아계에 있는 실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만질 수도 없는, 그래서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서 동굴 밖은 이상세계, 동굴 안은 현실세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벽에는 각종 모형들이 빛에 비쳐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진짜는 이 이상세계, 바깥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재수가 쇠사슬을 풀고 탈출을 해서 동굴 밖을 보게 된다면 이 그림자가 가짜였다는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깨달은 재수가 다시 들어와서 이 재수들에게 이것이 가짜이고 바깥에 있는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철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태양이 보이죠? 이 태양이 이데아 중에 가장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즉 선의 이데아는 모든 개별적인 이데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플라톤은 영혼론과 덕론, 이상국가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플라톤은 영혼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성이고, 두 번째는 기계이며, 세 번째는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이라는 것은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배우는 것, 여기서 이성은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이고, 기계는 격정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욕구는 온갖 것을 탐하는 부분, 즉 육체적인 어떤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혼에는 갖춰야 될 덕이 있는데요. 일단 이성은 지혜의 덕을 가져야 하고, 기계는 용기의 덕을 가져야 되고, 욕망은 절제의 덕을 가져야 한다고 플라톤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각 부분뿐만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덕을 말하고요. 용기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성의 지시를 끝까지 보존하는 덕입니다. 또 절제는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들 사이에 반목하지 않는 덕, 그러니까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춰야 할 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이성, 저에게 욕망에 모두 갖춰져야 할 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은 이 기계와 욕망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통치자이고, 두 번째는 방위자이고, 세 번째는 생산자입니다. 통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는데요.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철인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방위자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군인을 뜻하는데요. 이 군인은 굉장히 많은 기계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따르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이성이,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산자는 욕망을 가지고 이를 절제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통치자와 방위자, 생산자,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탄생한다고 보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그 지혜를 가진 통치자가 정치를 하는 철인 통치, 그리고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또 세 계층의 사람이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방위자가 통치자의 역할을 탐내지 않고 생산자가 방위자의 역할을 탐내지 않는 각자 개인의 역할을 알맞게 수행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즉 이상적인 국가라고 플라톤은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라톤의 세계관과 그리고 동굴의 비유, 그리고 영혼론과 덕론과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